네, 반갑습니다. 본능적으로 정답을 찾게 도와주는 본능한국사 진재 선생이고요. 여러분들과 함께 계리직 OT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마 출력을 다들 하셔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. 이런 게요. 여러분들 시험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먼저 한번 보시면요. 2014년, 그 다음에 2012년, 10년, 그 다음에 8년. 한 4회차 분야, 부류에 있어가지고, 계리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다 적혀 있는 그런 자료들인데요.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, 그 시대사와, 그 다음에 주제사 따라가지고, 어떻게 기출문제가 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, 먼저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. 와, 고지가 저기다! 이래가지고 막 뛰어나가야지 여러분들 되지. 그냥 무조건 돌격! 이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 국사 과목이 얼마나 방대합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는 게 너무 힘드시고,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분류를 좀 잘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설명 좀 드리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이 개론적인 내용에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좀 우리 선조들에게 죄송합니다. 맞죠? 우리가 이 부분은 중요하고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. 그 명량 영화 보셨습니까? 거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.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인 거를 후손들이 알까? 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맞죠? 그러니까 윤봉길은 중요하고 이봉창은 중요한데 나머지 사람들은 안 중요하다.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게 약간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, 그런 분들 이제 위주로 해서 우리가 좀 수업 진행을 좀 할 거고요. 그리고 한번 자료를 보시면요. 그 내용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아직까지 이제 공부가 조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린다라고 한다면 국사를 우리가 크게 두 개로 한번 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는 정근대사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근현대사가 있습니다. 그럼 이 두 개 구분은 정근대사와 근현대사 구분은 한 1863년 한 요 정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1863년이 이제 고종이 즉위하죠. 여러분들 태정태세 문단세 혹시 옛날에 외우신 기억이 드십니까? 그때 제일 마지막 왕 두 명, 고종, 순종.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왕이 고종입니다. 고종. 우리들은 뭐 그 왕이 좀 찌질하다부터 시작해서 자기 와이프가 명성황후 죽을 때 그때 죽는 장면도 못 볼 정도로 일본이 맞고 막 그런 것들도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이 고종이라고 하는 이 왕은 상당히 좀 애증의 그런 백성들의 애증의 왕이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고종, 순종, 그리고 일제강점기, 그리고 현대사. 이쪽 부분이 바로 이제 근현대사. 요때 이제 고종이 즉위하고 고종의 아빠가 흥선대원군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죠? 이 사건 이유가 이제 고종 즉위 이유를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이 이전을 우리가 정근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선사시대부터 해서 우리가 내용을 나가는데 문자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문자가 나오기 이전 그때를 우리가 앞선자를 써서 선사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문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 초기 철기시대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우리가 역사시대 이런 표현을 좀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시대사로 좀 분류를 좀 할 수가 있고요. 또 하나 더는 이제 주제사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짧게 한번 말씀 좀 드리면은 시대사로 볼 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고대, 그다음 두 번째 중세, 그다음 세 번째 근세, 네 번째 근대 태동기. 자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중에서 고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고구려, 백제, 신라 아시죠? 그죠? 그래서 고구려, 백제, 신라. 그리고 이 나라 빼면 섭섭하죠. 가야. 이런 나라들. 그런데 나중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나중에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쪽에 발해가 하나 생기죠. 자, 그리고 나중에 이 신라 안에서도 크게 세 개로 쪼개지게 되죠. 후삼국, 이런 표현. 그래서 이 후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종국에는 고려가 된다. 이런 내용까지가 이제 고대 내용이고요. 그러면 중세 내용은 고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요. 고대가 공부하기 제일 힘들겠죠.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나오고 왕 이름들. 지증왕. 어느 나라 왕이야. 법흥왕.
진흥왕 순서도 막 안 되고 맞죠. 그다음 이왕의 업적 이런 것들이 고대 파트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게 아닐까. 그리고 중세 파트는 고려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왕이 고려 왕입니다. 맞죠. 고려에 보면은 광종과 성종과 공민왕과 막 이런 왕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시기의 왕인지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. 그래서 단독으로 볼 때는 중세가 제일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우리가 조선의 왕들은 태정태세 문단세 이거 다 외우잖아요. 맞죠?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왕 역사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나중에 가시다 보면은 이민족의 침입사입니다. 그러니까 10에서 11세기에 거란, 한 글자로 줄여서 요, 12세기에 여진, 한 글자 줄이면 금, 13세기에 몽골, 징, 생각나시죠? 징기스칸, 맞죠? 그게 이제 13세기 원, 14세기에 왜구와 홍건적인데 왜군요, 이 쪽발이들은 엄청나게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왕 때 거의 한 180회 정도, 그 다음 공민왕 때는 거의 한 막 360, 70회 정도 바닷가에 출몰을 했으니까 이런 세력을 나중에 막으면서 등장한 세력이 신흥, 무인 세력. 그 중에 여러분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면 누구 생각나십니까? 최영, 그죠? 그리고 조선 건국하는 이성계.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권문세족 이런 애들이 또 등장하게 되거든요. 그때가 이제 고려 후반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고려에서는요, 반을 딱 쪼개는 사건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.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무신정변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때를 고려 중기라고 합니다. 송중기는 아는데 고려 중기를 모른다. 이러면은 고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뒷부분, 이제 고려 후기로 갔다가 결국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, 이 조선 내용이 바로 이 근세 내용이고, 그 다음에 근세와 근대 태동기를 나누는 이 기준이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죠. 하나 더 해주면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런 사건 이후를 우리가 근대 태동기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요. 그리고 이제 태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도 혹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생각나십니까? 그때 생각나시죠? 내가 막 발길질하니까 갑자기 엄마가 남편 보고 이제 아버지 보고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귀도 갖다 대고, 그죠? 아버지 얼굴 한번 찾잖아요, 그죠? 그런 내용이 바로 태동인 거예요. 이렇게 태어나기 직전. 그러니까 근대로 넘어가기 전, 근대, 그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, 그다음에 현대, 이 내용으로 가기 전. 요 때를 근대 태동기라고 하고, 이 시기 때는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특히 경제 파트, 상당히 많은 자본주의의 싹이 싹튼다, 이런 내용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근세와 근대 태동기 요 부분이 이제 조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크게 우리가 시대사로 이렇게 좀 한번 나눴다라고 한다면, 한 가지 더, 일제강점기가 처음 시작되는 게 1910년입니다. 그죠? 8월 달에 그 더운 여름에 나라 뺏겼죠. 그리고 현대로 넘어가는 게 이제 1945년 8월 15일, 우리 광복 생각나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중간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인데 우리는 나중에 72년 동안 점령해야 되겠죠, 나중에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제강점기 공부하실 때는 심장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. 맞죠? 이 쪽벌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, 맞죠?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일제강점기의 내용이고요. 그 이전을 근대, 그리고 이 이후를 현대. 박근혜 대통령 내용은 안 나오겠죠, 그죠?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거의 한 김대중 정부 정도까지,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온다면 이제 통일과 관계된 2007년에 14남북 공동선언이라든지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요. 이 주제사라고 하는 개념은 고대, 중세, 근세, 근대, 태동기에서 크게 우리가 4개로 한번 나눠보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정치, 두 번째 경제, 세 번째 사회, 네 번째 문화. 자, 많은 직렬에서는요, 시험의 기출도가 매우 높은 부분은 바로 정치사입니다. 정치사 위주로 거의 문제가 출제가 좀 되는데요. 이 계리직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문화사가 정치사를 뛰어넘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직렬보다 계리직에서는 문화 파트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요. 그리고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좀 느끼실 건데, 홍영식 자주 나옵니다. 그죠? 갑신정변. 그러니까 우정국 생각나시죠? 우체국의 첫 시작이 바로 홍영식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중요도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용어 중에서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될 게 이제 봉수라든지 봉수대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? 그 다음 파발이라든지, 그
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2014년도에 보면은 약간 좀 어렵게 출제된 것 중에 하나가 문화유산과 관계된 문제가 1번으로 좀 출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 11개, 그 다음에 이 세계 기록유산이 11개인데 2개가 또 더 등재가 됐죠. 2015년에, 그죠? 그러니까 이 두 가지도 같이 여러분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, 그리고 또 세계 문화유산과 관계된 게 11가지가 있습니다. 그 문화유산 관계된 것도 나중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계 기록유산이 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. 그 세계 기록유산, 그 다음에 세계 문화유산, 그 다음에 세계 무형유산이 있거든요. 요게 이제 17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, 그런 게 일본으로 좀 출제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진 분이 합격률이 좀 높아진다.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한다라고 한다면,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중에서 문화는 우리가 그림도 좀 보면서 실제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. 어떻게 하면 국사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나요? 그럼 전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다 답은 김구선생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. 맞죠? 첫째, 둘째, 셋째. 그럼 전 우리의 점수 상승 비결은 관심이다.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문화를 좀 많이 강조를 좀 드릴 거고요. 물론 정치도 탄탄하게 하셔야 되겠지만, 그렇다고 해서 경제, 사회를 안 하느냐? 그게 아니고요. 경제는 약간 좀 포인트 자체가 이 근대 태동기 파트가 약간 좀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사회는 정치가 좀 되시는 분들은 사회가 잘 따라와요. 그러니까 이 문화 부분을 상당히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시고 하는데, 이런 거를 관심 가지면서 내 걸로 좀 만들어 보자.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고대부터 근대 태동기까지 중에서 파트로 쳤을 때는 중세 파트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요. 그동안에 이제 4개 시험을 분류를 한번 해보니까, 그리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. 근세하고 근대 태동기 다 조선이잖아요. 맞죠?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. 이 근대 파트도 조선 내용이죠. 그러니까 조선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태정태세 문단세부터 해가지고요. 27명의 왕, 그 왕들을 같이 정리를 쭉 한번 하시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OT 내용이었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탄탄하게 한번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딱 드리면요. 여러분들은 절대 좀 잡하게 능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큰 틀을 먼저 뼈대를 한번 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셔야지,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는, 보도 듣도 못한 그런 것들만 막 잘하면서 아, 내가 국사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좀 뻐기는 이런 국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정치사를 탄탄하게 치고요. 그리고 특수부위인 경제사라든지 사회사 이런 것들 함께 살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문화사,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분명히 이 계리직에서 점수 20개 중에서 18개 분명히 다 맞출 수 있다 생각을 좀 하시고, 기출문제로 훨씬 더 튼튼하게 여러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, OT는 여기까지 하고요. 본격적인 내용은 들어가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